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코입니다. 8차 이제 개정교과서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브루클린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할 건데요. 예, 총 5차례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각 단원마다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제 메인 문법이 2개씩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6단원에서는 이제 요 소대 구조랑 이제 부정어 도치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한번 가봅시다. beyond the limit이라고 나왔는데, 이 beyond는 전치사로서 over보다 좀 더 센 표현이죠. 뭔가 넘어서서 그런 전치사인데요. 여기서 limit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against all odds 이렇게 갔는데요. 요 against라는 것은 뭔가 대항하는 뭐 그런 의미잖아요. ad라는 것은 뭐 이상한, 홀수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니까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s가 붙어 있을 때 이제 명사의 이제 복수형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이제 극복해야죠. 익숙해지면 쉬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시복수라는 게 있고요, 이제 상호복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분화복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분화복수예요. 상시복수가 뭐냐면요, 항상 복수형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안경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바지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이라든가 clothes, 팬츠, 슈즈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항상 복수형을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시복수라고 하고요. 상호복수라는 거는 이제 내용상 복수를 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악수하다, 악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shake hands with 이런 식으로, 핸드가 아니라 hands. 그리고 또 뭔가 교환하다, 뭐 자동차를 교환한다면 exchange cars, 교환을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복수라고 하고요. 분화복수는 뭐냐면요, 뜻이 좀 달라져요. 일반적인 명사에 이렇게 s를 붙였을 때 뭐 2개 이상이 아니라 좀 뜻이 달라지는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a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rm 하게 되면 팔인데, arms 하게 되면 무기가 돼버려요. 또 letter 하게 되면 이제 편지인데, letters 하게 되면 문학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제 분화복수라고 하는데, 이 ad도 마찬가지예요. 이 ad도 마찬가지로 s를 붙였을 때 좀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s를 붙이게 되면 어떤 확률, 어떤 가능성,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거나, 어떤 적, 또는 나의 어떤 발목을 잡는 어떤 역경,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against all odds 유명한 말인데, 이것은 역경을 넘어서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제목으로서 against all odds, 뭐 어떤 뭐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제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주요 문법 이 2가지는 이제 꼬괄령에 강의 찍어 놨으니까 그 심화과정까지 꼭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단원을 이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아마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소대 구조, 원인, 결과 또는 이유,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거 이제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꼬괄령에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시험 대비 차원에서 꼭 시청하고요. 그래도 어차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거기에서 시청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소댓을 이제 절인데 이제 구로 바꾸면, 이때 대절이 만약에 부정어잖아요. 대절 뒤에가 이제 부정어가 나왔을 때, 부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투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구로 바꾸면 이렇게 투투가 되는 거고요. 대절이 긍정이 나왔다, 그때는 이너푸트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투투를 한번 소댓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녀는 너무나 나이가 어려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투투는 이제 부정어잖아요. 너무나
어려서 이유는 너무나 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결과가 이제 to로 가는 거죠. 학교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to는 이제 절로 바꾸면 so로 바뀌죠. so 영 이때 to는 이제 접속사 to는 거의 that으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거의 that을 써주고요. 그 다음 that을 썼다는 얘기는 주어를 써야 되잖아요. 주어는 앞쪽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쉬니까 she를 써주고 그 다음 캔낫이냐 쿠드낫이냐 뭐 그때 뭐 현재냐 과거냐는 앞에 동사를 보면 돼요. 앞에 동사가 현재기 때문에 이렇게 캔낫을 쓰면 됩니다. 나는 캔낫 쓰기 싫다. 뭐 never를 쓰고 싶다. never 써도 돼요. 대신에 never 쓰게 되면 이 주어에 동사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때는 뭐 당연히 goes 이렇게 되겠죠. never goes 이런 형태로. 그녀는 너무나 어려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so that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번 단원에서 미는 거니까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교과서를 이렇게 편집한 사람이 이 문법은 꼭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문법들이기 때문에 아마 각 학교에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이 도치 파트도 마찬가지로 꼬갈령에 이제 심화 과정까지 다 이제 강의 올려놨으니까 꼭 시청하기 바랍니다. 부정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도치가 됐을 때 요거 이너푸트 안 했네요. 요 이너푸트. 그는 부자다. 충분히 부자다. 뭐 할 정도로 원인은 이유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어브로드는 해외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다. 충분히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여행을 하든 유학을 하든 해외에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유는 so로 갑니다. so rich. 뭐 이너푸트 없어지겠죠. 당연히 이너푸트 없어지면서 so rich. 그 다음 그 결과를 이제 대절로 써주는 겁니다. 이때 to는 that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that을 쓰는 순간 다시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주어는 he잖아요. he 써주고 그 다음 여기서는 긍정이기 때문에 cannot이 아니라 can을 쓰면 되죠. 여기 만약에 was였다 그러면 could 쓰면 됩니다. 부자여서 해외에 갈 수 있어요. 그 결과 해외에 갈 수 있어요. 이유가 되는 거고 결과가 되는 거고 때로는 뭐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이유를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관사가 없는 이 리틀은 부정어입니다. 이미진이라는 것은 뭐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대절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대절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여기서는 뭐 didn't imagine 이렇게 써도 되는데 didn't가 너무 세니까 여기서는 little을 쓴 거죠. 부정어 이렇게 little을 쓴 겁니다. 대절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대절을 보니까 그가 make a mistake 하게 되면 실수를 저지르다 그런 뜻인데, 이때 서치는 강조가 되겠죠. 그런 실수를 저지르리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little을 문장 앞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도치라는 것은 위치를 바꾸는 것, 즉 자리를 바꾸는 건데요. 강조를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위치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이 부정어가 앞쪽으로 딱 자리를 바꾸게 되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는데요.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동사가 일형식 동사면 주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동사가 나와도 주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처럼 이미진처럼 이 목적어를 끌고 다니죠. 지금 이 대절이 이 이미진의 목적어인데, 이렇게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 이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타동사는 주 앞으로 못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o, does, did를 이용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이렇게 did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did를 써준 거죠. 부정어가 앞쪽으로 가면서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형식 동사 또는 조동사, 비동사 얘네들은 앞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타동사는 앞으로 못 갑니다. 타동사가 났을 때는 do, does, did를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은 과거니까 이렇게 did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did를 딱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 써주고, 그 다음 여기 did를 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imagine. 그럼 나머지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 쓰면 되고, 또는 뭐 절이 있다, 뭐 문장이 있다, 그럼 문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을 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알아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꼬갈령에 가면 강의 영상 기본부터 심화까지 쭉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뭐 부제목이 바로 이때 as는 어떤 뭐 역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역경을 넘어서서 정도로. 여기 보니까 타워링 하게 되면 이제 분사구문이죠. 뭐 얘가 뭐 우뚝 솟아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ing 형태가 붙어 있죠, 지금. 이스트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왜냐하면 지금 브루클린 다리에 대한 추가 설명이거든요.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여기서는 다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없애고, 동사는 원형의 ing 이렇게 쓴 겁니다. 요 형태 알아놓습니다. 분사구문. 여기서 진한 글씨체는 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다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진한 글씨체.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 명암을 좀 집어 넣었어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스트강, 강 이름이겠죠. 이스트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 브루클린 다리는 원어브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 그래서 명사 뒤에 이 복수형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의상 써주는 거죠, 원어브 이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랜드마크라는 것은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랜드마크인데요. 뭐 명소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브루클린 다리는 아주 유명한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nowadays,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수거죠, 이것도.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오늘날은 이 브루클린 다리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는 빙이 생략이 된 거예요. being. 이 브루클린 다리가 이스트강 위에 이렇게 쭉 건설되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지만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맥이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어차피 1800년대에는 과거인 거니까. 그리고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연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관사를 안 쓰는데요. 여기서 s가 붙잖아요. 그러면 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관사를 써준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놓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아마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영작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연도는 덜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연대 이렇게 갔을 때는 덜을 써준다라는 거 좀 알아놓습니다. 이 백은 좀 강조할 때 이렇게 과거 강조할 때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해석할 때는 뭐 1800년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옛날에 모르는 얘기인 거니까. 1800년대에는 바로 사람들이 꿈도 못 꿨던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요 녀석은 아주 중요한 건데, 특히 알아야 될 게 요 어부입니다. 전치사 요 어부. 사실 요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 브루클린 다리인데요. 이 브루클린 다리가 어부 뒤에 있던 게 앞쪽으로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은 꿈도 못 꿨던 것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브루클린 다리는 사람들이 꿈도 못 꿨고, 결국에는 요 it과 something은 같은 거거든요. something이 여기서는 뭐 it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봐야 되겠네요. of 뒤에 있었던 게.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of가 여기 있으면 생략을 해도 되고, 여기에 또는 위치나 대를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of가 없잖아요. of가 여기 없으면 여기 of 위치를 써야 됩니다. of that은 안 돼요. 그래서 of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of가 없다면, 여기에다가 of 위치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때는 생략도 못하죠. of가 이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아둡니다. 이 브루클린 다리는 사람들이 꿈도 못 꿨던 다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강에 다리를 짓는 그 어떤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1800년대. 그래서
강에 이렇게 다리를 짓는다라는 것은 사람도 이제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꿈의 달이었다, 뭐 꿈만 꾸던 달이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 다리 짓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이런 얘기였겠죠. 지금이야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지만 1800년대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브루클린 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꿈에나 꿀 수 있는 것이었다. 거의 건설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의도로 쓴 거죠. 그 다음 이 다리 건설은 브릿지 컨스트럭션은 건설이 되겠죠. 브루클린 다리 건설은 뭐 여기 때 코스트라는 것은 지불하다 그런 뜻인데요. 몰되는 한 단어로 오벌이죠. 오벌. 이때 100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3억 2천만 불이 되겠네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3억 2천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코스트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뒤에 또 돈만 든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렀다 이런 얘기겠죠. 이때 라이브즈라는 것은 목숨이 되겠네요. 이때 더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한 타스 두 타스 12개를 한 타스 두 타스 그렇게 하잖아요. 12개로 짝을 구성한 것을 영어로는 더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12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4가 되겠죠. 결국에는 2 더즌 하게 되면 그러면 24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24명의 이상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즉 24명의 목숨을 코스트 더 라이브즈라는 것은 뭐 이 24명의 목숨의 어떤 희생을 치렀다 뭐 이런 얘기겠죠. 결국에는 금전적으로는 3억 2천만 불이 들었고 그리고 이 다리를 짓느라고 24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다리 짓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겠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코스트가 양 사이드에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돼요. 이 돈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 오벌이 결국에는 두 단어로는 몰덴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24명의 희생을 치렀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다리 건설이 힘들었다라는 얘기겠죠. 또 특히나 이번에는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희생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희생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나 더 패밀리 이때 뭐 가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가족으로 봐도 되고 가문으로 봐도 되는데요. 이때 더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브루클린 다리 건설이 되겠죠. 이 브루클린 다리 건설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 가족들 역시도 아주 큰 희생을 치렀다. 하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큰 희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희생을 치렀다. 이때 뭐 to create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in order to의 의미겠죠. make create impressive bridge. 여기서는 the impressive bridge라는 것은 결국에는 브루클린 다리겠네요. 아주 인상적인 이 다리, 즉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인상적인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큰 희생을,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 다음 사실 문장 여기서 딱 끝내도 되는데 또 추가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노와 러브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이 노와 러브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앞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아주 잘 알고 있고 현재를 썼죠. 지금 왜냐면 브루클린 다리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거에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다리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인차저브라는 것은 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가족들의 큰 희생도 따랐다. 다음은 this is 이제 뭐 스토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거겠죠. 다음은 바로 다음은 어떤 이야기냐? 바로 로블링스. 이제 어떤 성에 s가 붙게 되면요 가문이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로블링 가문이
이 브루클린 다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건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에 대한 이제 목적어로서 여기서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 나왔죠. 그 간접 의문문 어순 좀 알아놓습니다. 의문사 how,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동사. 간접 의문문 어순 꼭 알아놓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 기능이에요. 의문문을 명사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간접 의문문 어순을 취하면 됩니다.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어순만 취하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의문문이. 다음은 브루클린 가족이 브루클린 가문이 또는 가족이 브루클린이 아니죠. 로블링 가문이 브루클린 다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1860년대에 마찬가지로 연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거죠. 1860년대에 뭐 파퓰레이션 인구가 되겠네요. 맨하탄의 인구와 브루클린의 인구는 여기서는 뭐 S를 붙인 이유는 이렇게 S를 붙인 이유는 뭐 맨하탄의 인구 또 브루클린의 인구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의 인구니까 S가 붙어 있는 거죠. 얘가 뭐 복수니까 동사는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가 되는 겁니다. 또 과거의 인구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아니라 1860년대 과거의 인구기 때문에 were를 쓴 거죠, 지금. 그래서 맨하탄 인구와 브루클린 인구가 increasing 아주 빠르게 rapidly는 뭐 빠르게 이런 얘기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도 그래, 너도 그래, 주어도 그래 그럴 때 긍정문에서는 so를 쓰고요. 부정문에서는 neither를 씁니다. neither.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 숙제를 했어요. I did do my homework. 나 정말 숙제를 했어요. I did do my homework. 이때 did는 강조의 did인 거예요. 그래서 did를 썼다. 그러면 또 did I. 나도 그래. B라는 학생이 나도 했는데 나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well. A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나도 영어 잘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English well.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B도 so can I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 근데 여기에 동사가 올 수 있는 것은요. 비동사, 조동사, 그 다음 do, does, did.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에 어떤 동사를 썼는지를 보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를 썼다. 그럼 여기도 비동사 쓰면 되고, 앞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를 썼다. 그러면 그 조동사를 쓰면 되고,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를 썼다. 그러면 do, does, did 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과거면 did, 주어가 3인칭이면 does, 3인칭 현재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동사를 썼잖아요. 앞에 있는 동사가 이 동사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 맨하탄의 인구와 브루클린의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도 증가하고 있었다. so 동사 주어. 그렇다면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넘버가 여기서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were를 쓴 게 아니라 was를 쓴 거죠. 앞에 동사 비동사를 썼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 비동사를 써야 돼요. 비동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과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과거를 써야 되는데 얘가 주어거든요. 결국 얘가 주어요. 근데 실질적인 동사를 결정짓는 주어는 여기서는 number이란 말이에요. number of였다면 많은 이라 뜻이지만 더 number of 하게 되면 of 뒤에 명사가 있을 건데 그 명사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란 말이에요. 지금 단수기 때문에 여기 were를 쓰지 않고 was를 썼다라는 거. so was 주어도 그래요. 이 얘기죠.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비동사를 쓴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860년대에 맨하탄의 인구와 브루클린의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때 댐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맨하탄과 이제 브루클린이 되겠죠. 그리고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그 통근자, 커뮤터즈 하게 되면 통근하는 사람, 이 통근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통근자의 수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 두 도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근하는 그 수도 이제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so was 좀 알아놓습니다. 특히 그 다음 사우전 하면 천인데요. s가 붙으면 수천이 되겠죠. thousands of. 참고로 여기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2000이에요. 2000s가 아니라 2000 할 때 3000, 4000, 5000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s를 붙일 때는 바로 요 of가 있을 때, 그래서 수천의 할 때 thousands of 이렇게 갑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통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 타고 가는 거겠죠. tugboat, 배를 타다라는 얘기겠죠. 페리도 역시 여기서는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연락선 이런 것들, 보트나 페리, 즉 배를 타고 통근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스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통근을 했다. 배를 타고 이스트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이때 폼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교통수단의 형태가 되는 거겠네요. 트랜스포트가 어떤 운송과 관련된 거니까 이러한 운송수단, 즉 다른 말로 배가 되는 거잖아요. 보트 앤 페리스가 되겠죠. 이러한 운송수단은, 즉 배는 좀 불안정했다. 내용상 좀 주의합니다. 이거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낼만합니다. unstable, stable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이란 뜻인데, unstable 하게 되면 불안정한 이란 얘기예요. 왜 불안정하냐? 이 배가 왜 운송수단으로서 불안정하냐? 바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악천후, bad weather, 날씨죠.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멈추게 되었다. 즉 운행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이때 stopped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pp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were stopped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불안정하고 자주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배는 이때 뭐 디즈 폼스 오브 트랜스포트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보트 앤드 페리스가 되겠죠. 이러한 운송수단이, 이 배는 아주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주 자주 운행이 중단되었다. were stopped.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악천후가 있을 때는 배를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뉴욕 사람들은 다리를 원했다라는 얘기겠죠. 다리를 건설해 주었으면 원했다. 즉 다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커넥팅, 연결해주는, 다리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 형태를 쓴 거죠. 지금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다리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because of는 전치사인데요. because는 접속사라 주어동사를 쓰죠. 여기 because냐 because of냐 뭐 잘 봐야죠. 이런 것들.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다리가 되겠죠. 이 다리는 바로 이 그들의 통근을 아주 빠르고 또 안전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make가 5형식 동사인데요. 5형식 동사로서 이제 목적어가 나왔어요. 어떤 통근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make 목적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quick이나 safe를 써도 되는데 좀 강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비교급을 쓰더라도 어차피 형용사기 때문에 quicker and safer 이렇게 간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이번에는 because of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because지만 여기서는 because of 전치사를 썼어요.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를 써야죠. 주어동사가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이런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된 전치사. 안타깝지만 이스트강의 그 너비나 또는 아주 거친 이 물살이, 타이드하게 되면 물살이 되겠죠. 이스트강의 아주 큰 너비와 아주 거친 이런 물살 때문에 이때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it을 영어로, it이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쓰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써주면 됩니다. 얘는 해석하지 않죠. 가짜 주어니까. 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너비가 너무 넓었고, 그래서 또 물살도 너무 셌고, 그래서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트 강이 되겠죠. 이스트 강 위에 이때 anything은 결국에는 다리잖아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다리를 짓는 것은, 무언가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강 위에 뭘 짓겠어요. 당연히 다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다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다. 안타깝지만 이스트 강의 그 넓이가 너무 넓었고, 그리고 폭이 너무 넓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살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위에 이스트 강 위에 다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It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at time. 그 당시에 또 그 강에는, 이때 강이라는 것은 이스트 강이 되겠죠. 굉장히 붐비는 혼잡한 강이었다. 1800년 60년 되겠죠. 그 당시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배가 사람들을 이제 통근시켜 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배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 당시에 이스트 강 위에는 굉장히 붐비는 강이었다. 배가 왕래하는, 아주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강이었다. 그로 인해서 수백 척의, 여기 사실 문장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제 추가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수백 척의 배가 끊임없이,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with를 쓰는 분사 구문입니다. 한 채, with 목적어, 형용사 또는 with 목적어, 형용사 쓸 때 ing 형태, pp 형태 둘 다 가능한데요. 요 목적어를 봐야 돼요. 이 목적어가 요 행동의 주체일 때는 ing, 요 행동의 대상일 때는 pp거든요. 근데 배는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ailing, ing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스트 강이 되는 겁니다. 이스트 강 위를 끊임없이, constantly는 끊임없이라는 부사죠. 끊임없이 sailing, 항해를 하면서 바로 아주 혼잡한 강이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요 sailing 요거 형태 주의합니다. 요 with를 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한 채, 하면서 적당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수백 척의 배가, 마찬가지로 수백 척 할 때 s를 붙이죠. 여기 수백 척의 배가 끊임없이 이스트 강 위를 항해를 하는 아주 붐비는 혼잡한 강이었다. 그래서 배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공사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요.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휘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내용 파악도 더 쉬워질 테니까 일단 어휘 파악도 많이 하시고, 어휘 파악을 좀 하시고요. 이제 구조 파악도 하시고, 자주 보면 이제 쉬워집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2강에서 다시 다시 봅시다. See you later.